안녕하세요. 영어대장 칼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경험 주제로 공부, 시간 순서 공부 마무리 두 번째 영상이죠. 그쵸? 첫 번째 영상에서는 이제 영어 공부를 제가 실제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공부를 잘못하는 학생들, 그리고 뭔가 착각을 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이런 학생들, 공부 방법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거나 이런 학생들의 심리 상태 혹은 뭐 성향, 성격 이런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하게 되게 되면 이번 영상에서는 뭐 비단 그렇게 공부를 잘못하는 학생들뿐만이 아니고 그런 성향을 가지고 그런 성향이나 성격을 가지지 않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공부를 제대로 못하는 부분들, 그쵸, 테크닉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뭐 이제 학생들 말고도 공부를 제대로 하려고 하는 학생들마저 중에서도 일부 이제 잘 이해를 못하고 처음에는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좀 우왕좌왕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테크닉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첫 번째 영상은 뭐 어떻게 보게 되면은 심리적인 거, 성격, 성향적인 걸 이야기를 많이 했으면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더 테크닉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의 가장 주된 핵심은 그쵸? 버벅거린 부분, 제가 퍼즈라고 지금부터는 부르도록 할게요. 퍼즈가 생기게 되게 되면 이 퍼즈가 생긴 이유, 그쵸? 이유가 실제 이제 단순 단어뿐만 아니라 구조 때문에 생기기도 한다. 그쵸? 요게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단어만 끝나고 나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구조 역시도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 이 이야기를 주된 주제를 가지고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버벅거릴 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버벅거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버벅거리는 이유 보시게 되게 되면 단순 단어가 가장 첫 번째로 나오겠죠. 단순 단어. 그 단어가 익숙치 않아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들 같은 경우는 버벅거리고 나서 영어로 나오진 않겠죠. 아마 뭐 말을 못 하신다든지 한국말로 한다든지 이런 현상이 생기실 건데 버벅거리고 나서 영어로 나온다는 것은 그 단어가 내가 알고는 있으나 제대로 익숙하지 않은 단어, 내 머리는 알고 있는데 내 입이 익숙하지 않은 단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단순 단어 때문에 버벅거릴 수도 있고 퍼즈가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구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구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내용적인 부분 이번 영상에서 이 내용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일부 건드리긴 할 건데 일단은 내용적인 거 내용적이라고 하게 되게 되면 제가 그 영상에서 한번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긴 할 건데 실제 경험적인 주제로 공부하시는 분들 그리고 자기가 했던 거 그러니까 경험적인 주제라는 거는 실제 자기 기억에 의존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억이 나는 정도에 따라서 분량이 결정이 되고 자기가 기억하는 거에 따라서 내용이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내용 때문에 버벅거리시는 분들은 퍼즈가 생기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느낌이실 거예요. 다음에 내가 뭐 했지? 약간 이런 의문이 순간적으로 들어서 다음에 뭐 했는지를 머릿속으로 기억을 이렇게 막 하시느라고 버벅거렸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시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단순 단어에 포함이 되긴 하겠지만은 뭐 시제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에 버벅거렸을 가능성도 있고 혹은 이제 발음 때문에 그쵸? 뭐 발음 같은 경우는 한 두 가지로 요약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발음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하기를 하시다 보게 되면 순간적으로 발음을 잘못했다 혹은 내가 발음을 했었어야 되는데 발음을 안 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게 좀 끊겼네요. 이렇게 할까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잘 안 보이시는구나.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발음 때문에 버벅거리시는 분들은 지금 공부를 발음을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가 발음을 제대로 안 했다라는 사실이 인지가 되게 되면 그 단어를 다시 발음을 제대로 하려고 해서 버벅거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혹은 발음을 지금 당장 공부를 안 하고 계신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음절이 조금 긴 단어가 나온다든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경험 주제에서 일상적인 주제를 건드리시게 되게 되면 가장 많이 건드리실 만한 단어가 저희 학생들 중에서도 이 단어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버벅거리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 refrigerator 이라는 단어 있죠. 냉장고라는 단어, 뭐 refrigerator 이렇게
레이를 음절이 굉장히 길죠, 그쵸? 이렇게 음절이 조금 긴 단어 같은 경우는 실제 그 단어가 뭐 리프레이즈레이를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를 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말할 때 뻐벅거리는 현상이 생기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뭐 음절이 조금 길 때, 단어가 좀 길 때 이렇게 조금 발음 때문에 버벅거리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게 버벅거리는 이유가 이번 경험 주제로 얘기할 때는 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에서 버벅거리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 세 개이기 때문에 그렇죠? 단순 단어, 구조, 내용 요 세 개이기 때문에 단순 단어야 뭐 끝나고 나서 버벅거린 걸 기억해서 공부하는 방법을 충분히 알려드려서 이번 영상에서는 구조와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단순 단어에서 버벅거렸고, 뭐 구조 때문에 버벅거렸고, 뭐 내용 때문에 버벅거렸다,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끝나고 나서 이렇게 제가 작업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실제 이거를 제가 지금까지는 단어 공부라는 명칭을 썼는데, 이 단어를 후작업이라는 명칭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뭐 단순하게 그냥, 이제 명칭을 바꾸는 거고요. 사실 제가 수업에서 실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서는 후작업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왜 그러냐고 하게 되면, 말이 다 끝나고 나서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후작업이라는 거고, 이 후작업 안에 뭐 단순 단어 후작업, 공부, 뭐 구조 공부, 내용 공부, 그다음에 시제 공부, 발음 공부 이런 것들이 조금 들어가 있다. 이렇다 생각하시면 되고, 단순하게 제가 단어 공부라고 하게 되면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단어만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실 거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말이 다 끝나고 나게 되면 단순 단어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구조나 내용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추가를 해야 돼서 명칭을 이렇게 바꾸도록 하고, 실제로 이제 왜 말이 끝나고 나서 작업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언급을 했던 거는 같은데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게 되게 되면 말을 하면서 뭔가를 잡잖아요. 그쵸? 뭐 시제를 잡는다든지 문법을 잡는다든지 발음을 잡는다든지 뭐 단어를 실제로 뭐 예를 들면 잘못 써서 새로 쓴다든지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문장 자체를 이렇게 다시 바꿔버린다든지 이렇게 말을 하는 도중에 뭔가를 새롭게 수정을 하시게 되게 되면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학생들은 그렇게 중간에 말하는 중간에 이렇게 수정을 하니까 이 머리가 본인의 머리가 말하는 도중에 수정을 해도 된다라고 인지를 어느 순간부터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결국에는 자기가 레벨이 늘게 되게 되면 말하는 도중에 수정하는 버릇이 없어져야 되는데 너무 이게 너무 각인이 되고 습관화가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레벨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버릇을 버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을 제가 많이 봐서 처음부터 이런 거를 이제 말하는 도중에 작업하려고 하지 말고 말이 끝나고 작업을 해라. 이렇게 제가 알려줬기 때문에 제가 명칭을 수업에서는 후작업이라는 단어를 붙이고요. 실제로 뭐 그렇죠. 말하는 도중에 이렇게 수정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건데 이렇게 연습을 하시게 되면 결국에 뭐 자기의 영어 실력을 보여줘야 되는 자리에 갔을 때도 그 버릇 때문에 중간에 틀린 걸 고친다든지 이런 모습이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이제 초반부터 그쵸? 뭐 말하는 도중에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꼭 말을 끝나고 나서 고치려고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버벅거린 곳 퍼즈가 생긴 곳을 기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퍼즈를 기억하는 게 아마도 제가 알려드리는 공부 방법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 될 거라는 거 제가 분명히 다른 영상에서 언급을 해드렸죠. 그쵸? 꼭 좀 기억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단어 공부라는 명칭을 처음에는 썼냐고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영어 공부하실 때 단어 공부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시고 시간 투자를 많이 하시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물론 그런 분들이 단어 공부를 하시는 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입이 익숙하게 하는 게 아니고 머리가 이렇게 익숙하게 하는 거고 실제로 제가 단어 공부를 할 때 입이 익숙하게 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일상에서 떠올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일상에서 실제로 그 공부했던 단어 이런 것들이 그게 맞닥뜨려졌을 때 그 단어가 떠오르고 그 떠올랐을 때 이제 예문을 만들어 보는 게 이게 머리가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입이 기억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이제 이게 왜 입이 붉게 되는 방법이냐 하게 되게 되면 그 실제 이미지, 그 동작, 그쵸, 그거를 행위를 동작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어떤 단어라고 하게 되면 그 단어를 말할 때 그 행동을 할 때 그 단어가 떠오르게 되면 그 행동과 단어가 같이 결합이 돼서 머릿속에 이제 각인이 되고 그러면서 말을 해보게 되면 이 말을 할 때의 느낌과 이 행동이 같이 결합이 되기 때문에 입에 좀 이렇게 익숙하게 되는 거죠.
이제 가장 그게 핵심적인 방법이었죠. 그쵸? 그래서, 근데 이게 비단, 이번 영상 이후부터는 비단 이제 단어 공부만, 단순 단어 공부뿐만이 아니고, 위에서 언급해드렸던 단순 단어부터 구조 내용까지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이 명칭을 후작업이라는 명칭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서론이 좀 길었는데, 본격적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면, 제가 예문을 하나 가져왔거든요. 한번 보시게 되게 되면, 자, I asked the staff to make the drink sweeter. I asked the staff to make the drink sweeter. 이렇게 제가 문장을 만들어 왔어요. 실제로 이 문장을 보실 때 여러분들은, 뭐, 경험 주제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실제 일상에서 쓸 법한 내용인가 아닌가 이거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뭐 이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단어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대다수의 단어들은 뻐벅거린 단어들을 뽑아서 공부하시게 되게 되면 그 대다수의 단어들은 아마 일상에서 많이 쓰일 법한 단어가 되실 거기 때문에 제가 가져온 이 문장 자체도 실제로 일상에서 쓰일 법한 건가 아닌가 스스로 좀 판단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점원한테 음료를 좀 더 달콤하게, 더 달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쵸? 이런 문장이 되죠. 그쵸? 해석을 해보게 되게 되면, 이 문장을, 제가, 이렇게 뻐벅거릴 수 있는 부분을 번호로 이렇게 매겨봤습니다. 자, 1번부터 6번까지 이렇게 매겨놨어요. 자, 각각의 1번부터 6번까지 각각의 그 부분에서 버벅거렸을 때, 퍼즈가 생겼을 때, 어떤 것을 공부를 해야 되는가, 어떤 것을 뽑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거 위주로 이번 영상은 이루어질 거니까 꼭 좀 잘 보셨으면,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I 앞에서 1번에서 버벅거렸을 때, 그쵸?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것은 내용이죠. I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버벅거릴 분은 아마 없으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쵸? 그렇기 때문에 I 앞에서 단어 때문에 버벅거렸을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내용이라고 하게 되게 되면 실제로 이 문장을 말하기 전에 어떤 문장을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문장을 말을 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자기가 그 기억에 의존을 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경험적인 주제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뭘 했지라고 기억이 안 나서 버벅거렸을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뭘 했지? 요게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리고 아마도 이거를 공감하실 분이 분명히 많으실 건데 실제로 제 공부 방법대로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은 경험적인 주제로 공부를 하시게 되게 되면 I라는 주어로 문장이 굉장히 많이 나오실 겁니다. 그러면 이 문장의 시작이 I로 된다는 것을 머리가 기억을 해버려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다음에 할 말이 내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억이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I를 던져놓고 이제 내용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즉 그렇게 되면 2번에서도 내용 때문에 버벅거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I를 일단은 던져놓고 너무 I를 많이 쓰니까 던져놓고 2번에서 버벅거리면서 그 내용을 떠올리는 그런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이나 2번에서 나왔을 때 아마도 이제 버벅거리게 되면 내용 때문에 버벅거렸을 가능성이 큰 것 같고 1번에서 내용이 머릿속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할 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I 앞에서 1번에서 버벅거렸다고 하게 되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구조 때문에 버벅거렸을 가능성이 크실 것 같아요. 이 구조는 실제로 이렇게 제가 한번 쭉 한번 적어보게 되게 되면 어떤 주어로 이 문장을 시작해야 되는가. 이게 헷갈려서 아마도 I 앞에서 버벅거렸을 가능성도 제 생각에는 배제를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추후에 이 영상 마무리할 때쯤에 좀 자세하게 이렇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고 자, I 앞에서 1번에서 버벅거렸다고 하게 되게 되면 내용 때문에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기억이 안 나서 버벅거렸거나 혹은 어떤 주어로 이 문장을 시작을 해야 되는가 그 구조적인 것 때문에 버벅거렸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네요. 제가 이거는 이 어떤 주어로 이 문장을 시작해야 되는가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이 영상 마무리쯤 할 때쯤에 좀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진도를 좀 나가보게 되면 자, 2번에서 버벅거리게 되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 때문에 I로 뱉는 게 너무 이제 그쵸 익숙하게 습관화가 돼버려서 I를 던져놓고 내용을 떠올리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자, 이 ask라는 동사가 그쵸 여러분들 대부분 레벨이 낮으신 분들은 이 ask라는 동사를 물어보다라는 의미로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 문장에서는 부탁하다는 의미로 쓰였죠. 즉, 이 ask라는 동사가 부탁하다라는 의미로 쓰인다는 걸 모르셨던 분들이 아마도 제 생각에는
ask 앞에서 버벅거렸을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즉, 머리는 이렇게 고민이 되실 겁니다. I를 던져놓고 부탁하다를 해야 되는데 이 부탁하는 단어가 뭐지?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드시게 되면 ask라는 단어가 부탁하다는 의미로 쓰인다는 걸 잘 몰랐을 가능성이 큰 거죠. 자, 그리고 ask라는 단어가 물어보다도 되고 부탁하다도 되고 요청하다, 요청하다는 의미도 있죠. ask for이라고 하면 되죠. 네, 여러분들 참고로 이거는 조금 번외적인 이야기는 하지만 ask for 할 때 요청하다라는 이런 한국말 이 요청하다는 단어보다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쓰일 법한 달라고 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좀 나으실 것 같아요. 자, 일단은 ask 동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셨던 분이라고 하게 되게 되면 아마도 ask 앞, 즉 2번에서 버벅거렸을 때는 ask 사람 투부정사 이 부탁하다라고 말을 했을 때 전체적인 구조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ask 동사의 구조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잘 몰라서 버벅거렸을 가능성은 또 있을 것 같아요. 자, ask까지는 예를 들면 ask를 뱉기 전부터 부탁하다는 걸 알겠는데 그쵸? 어떻게 이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가? 그렇죠? 어떻게 이 구조를 이렇게 좀 조합을 해야 되는가? ask하고 사람이 나와서 그 다음에 뭘 넣어야 되지? 약간 이런 느낌? 이런 것 때문에 ask 앞 2번에서 버벅거렸을 가능성도 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3번에서 버벅거리게 되게 되면 제 생각에는 단순하게 the staff, 점원이라고 하는 이 staff라고 하는 단어가 안 익숙하시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으실 것 같아요. 단순 단어 같은 경우에는 점원이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clerk라는 단어도 아시죠? clerk. 이 clerk라는 단어도 머릿속에 있으시고 staff라는 단어도 머릿속에 있으시게 되면 여기에서는 어떤 걸 써야 되지? 라고 그 둘 중에 헷갈려서 잠깐 퍼즐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때는 어떻게 작업을 하셔야 되냐면 끝나고 나셔서 그 둘 중에서 어떤 단어를 쓰셔도 관계는 없거든요. clerk를 쓰거나 staff를 쓰거나 실제로 worker이라는 단어를 쓰셔도 관계는 없어요. 물론 이제 여기에서는 staff라는 단어가 가장 뉘앙스적으로 맞는 단어긴 하지만은 staff나 아니면은 waitress,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 waitress라면은 서빙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 카운터 뒤에서 이렇게 음료를 만들어서 주는 분들은 아니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staff나 worker이나 아니면은 그쵸, clerk나 이 단어들이 헷갈리셨던 분들은 그 중에서 가장 자기가 쓰고 싶은 단어 아니면은 가장 보편적인 단어 이런 단어를 뽑아서 공부를 일단은 제가 알려드리는 단순 단어 공부 방법대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아마도 이제 이런 게 단어가 머릿속에서 2개, 3개가 빵 같이 떠올라서 충돌을 하지 않는 이상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staff란 단어 자체 점원을 영어로 뭐라 해야 되지? 이런 단순 단어 때문에 3번에서 버벅거렸을 가능성이 큰 것 같고 4번에서 버벅거리게 되면 2번에서 버벅거렸을 때 이 ask 사람 투부정사 요게 또 역시 헷갈렸을 가능성도 큰 것 같아요. 자, 4번에서 버벅거렸을 때는 ask 그 다음에 사람까지 나온 걸 알겠는데 이 뒤에 뭐를 해달라고 부탁하다 할 때는 어떤 거를 써야 되는지 이게 헷갈려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ask 사람 투부정사 아마 투부정사 to 앞에서도 요거 때문에 버벅거렸을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2번이나 4번에서 버벅거렸을 때는 ask 사람 투부정사 때문에 요 구조가 안 익숙해서 버벅거렸는지 스스로 한번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되고요. 4번에서는 이 ask 사람 투부정사 말고도 아마도 버벅거렸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 한계가 뭐냐면 사역동사 make죠. 이 사역동사 make를 여기서 써야 된다라는 거, 이거를 물론 사역동사는 또 make 아니면 get 아니면 have를 쓰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사역동사가 안 익숙해서 아마도 to make 앞에서 버벅거릴 쓸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자, 5번에서 이렇게 버벅거리게 되게 되면 아마도 drink라는 단어, 음료라는 단어가 drink가 된다라는 거, 이거를 모르셨을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되게 되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음료를 이렇게 더 달게 해달라, 따뜻하게 차갑게 해달라고 했다 이렇게 하면 beverage라는 단어를 떠올리셨을 텐데 실제로 이 beverage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그 편의점에 가게 되면은 이제 음료 그 캔이나 이게 그 바르 그죠 통에 든 거를 이제 beverage라고 부르고요. 이게 실제로 커피숍이나 이런데 카페, 카페에 가서 뭔가를 이제 주문하고 하는 거는 drink라는 단어를 쓰셔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베브리지 쓰셨다고 해서 굳이 그 뉘앙스가 틀렸기 때문에 잘못됐다 그렇게까지는 저는 언급하고 싶진 않은데 음료라는 단어 자체가 머릿속에서 안 떠올랐다고 하게 되게 되면 베브리지나 혹은 드링크 이 단순 단어들이 안 익숙하신 거고 많은 어떤 분들 중에서 베브리지가 이렇게 카페에서는 쓰는 게 아닌데
그쵸? 그러면 무슨 단어를 써야 되지? 요렇게 헷갈려서 아마도 더 drink란 단어 앞에서 버벅거렸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5번에서 일단은 버벅거리시게 되면 이제 음료라는 단어, 이 단순 단어 때문에 버벅거렸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6번에서 버벅거리게 되게 되면 아마도 이쪽 역시 make 사역동사 때문에 버벅거렸을 가능성이 있죠. 사역동사 때문에. make 사역동사 때문에 버벅거렸다는 것은 실제 4번에서는 make라는 사역동사를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 헷갈렸다 하게 되면 4번에서는 안 버벅거리고 6번에서 버벅거렸다 하게 되면 make를 써야 되는 건 알고 계신데 make 목적어 그 다음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 즉 이제 뒤에 실제 원형 부정사가 나온다든지 형용사가 그죠 to be가 생략이 돼서 성용사가 그대로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헷갈려서 버벅거렸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 make 앞에서는 to make 앞에서는 버벅거리지 않았다고 하게 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뭐 make 목적어 뭐 pp 형태, make 목적어 형용사, make 목적어 일반 그 원형 부정사, 그냥 동사 이렇게 나오는 뒤쪽의 부분을 조금 더 공부를 이제 예문을 만들고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시겠죠. 혹은 6번에서 버벅거리시게 되게 되면 또 sweet라고 하는 이 단순 단어 때문에 버벅거렸을 가능성도 있고 혹은 또 비교급 때문에 버벅거렸을 가능성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비교급 자체를 뭐 sweet, 뭐 more sweet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sweeter이라고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탁 헷갈리셨기 때문에 버벅거렸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1번부터 6번까지 각각 버벅거렸을 때 어떤 것을 뽑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1번부터 다시 보시게 되게 되면 I 앞에서 버벅거리게 되면 문장이 시작하기 전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죠 헷갈려서 기억이 안 나서 버벅거렸을 가능성, 퍼즈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문장을 어떤 주어로 시작을 해야 되는가 이게 헷갈려서 이제 구조적인 측면에서 헷갈려서 뭐 이렇게 버벅거렸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좀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이번에서 버벅거리게 되게 되면 또 역시 I라는 동사로 너무 자주 시작하기 때문에 I를 던져놓고 그 다음에 내용을 떠올린다고 버벅거렸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고 ask 동사, 이 단순 단어, 이 ask 동사가 물어보다 뿐만 아니고 부탁하다는 의미가 있다는 걸 좀 몰랐기 때문에 그 부탁하다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어딘가에 있는 머릿속을 찾는다고 버벅거렸을 가능성도 있고요. 혹은 ask 사람 투부정사 이 구조가 그쵸. 이제 ask라는 단어가 부탁하다는 의미가 됐을 때 구조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이제 헷갈려서 버벅거렸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 3번에서 버벅거렸다 하게 되면 단순하게 그냥 staff라는 단어가 헷갈려서 혹은 뭐 이제 clerk나 staff나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분명히 이런 현상 생기실 거예요. 어떤 말을 하고 단어를 쓰고 싶은데 동시에 두 단어, 세 단어가 알고 있는 유의어가 딱 떠올라서 어떤 게 여기서 적합한지, 어떤 단어를 써야 되는지 이거에 헷갈려서 충돌이 돼서 버벅거렸을 가능성. 그렇게 되게 되면 둘 중에 아무거나 뽑아서 공부를 하셔도 괜찮다.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이 상황에서 정확한 단어가 어떤 건가 그리고 뉘앙스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단어를 쓰는 게 여기서는 괜찮은가 이런 것들은 실제 레벨이 좀 많이 오르시고 나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은 거지 지금 경험 주제로 공부하시는 분들의 레벨에서는 그렇게 제 생각에는 추천할 만한 그쵸 공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거를 뽑으셔도 관계없으니까 충돌을 했다 하게 되면 자주 쓰일 법한 거 자기가 좀 더 생각할 때 보편적인 거라든지 자기한테 좀 더 마음이 가는 거 뭐 이런 거 뽑아서 공부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4번에서 버벅거리게 되게 되면은 그쵸 뭐 ask 사람 투부정사에서 ask까지는 나왔는데 그리고 사람 ask 누구까지 나왔는데 그 뒤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 이게 헷갈려서 버벅거렸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고 혹은 이제 make라는 사역동사를 써야 되는 거 이 make라는 사역동사 자체를 쓰는 게 안 익숙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make 사역동사를 그쵸 머릿속에 떠올린다고 버벅거렸을 퍼즈가 생겼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고요. 5번에서 버벅거렸다고 하게 되게 되면 이제 drink라는 단어가 그쵸 그쵸 단순 단어가 안 익숙해서 그렇고 혹은 뭐 beverage하고 drink랑 충돌을 해서 그 중에서 하나 쓴다고 또 버벅거렸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6번에서 버벅거렸다고 하게 되게 되면 그쵸 사역동사의 make 머시기 그리고 뒤에 부분 처리 요 구조가 안 익숙해서 버벅거렸을 가능성도 있고 sweet라고 하는 make 머시기 어떻게 처리를 하자는 이 구조는 아는데 sweet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 달콤한이라는 형용사를 단순하게 몰라서 버벅거렸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고 혹은 sweet라는 단어는 아는데 비교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헷갈려서 버벅거렸을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제가 1번부터 6번까지 이 부분에서 버벅거렸을 때 뭐 때문에 버벅거렸고 그 다음에 어떤 거를 뽑아서 예문을 만들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 알려드리는 도중에 레벨이 낮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실 건데, 뭐, sweet란 단어나 drink란 단어나 staff란 단어가 안 익숙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레벨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 아마도 그렇게 레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런 단어들에서 버벅거리실 가능성이 크지만, 본인은 아마도 안 버벅거릴 거라고 상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이 저기서 설마 버벅거리겠어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그쵸? 꼭 자기가 이런 쉬운 단어들 앞에서 버벅거리는지 안 버벅거리는지 꼭 좀 기억을 체크를 하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제 레벨이 어느 정도 있는 학생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서도 실제로 일정 부분 뭐 작게는 5% 한 10% 정도는 단순 단어들, 정말 쉬운 단어들 앞에서 버벅거리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게 구조 때문인지 단어 때문인지 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공부를 해야 그 다음에는 그 단어가 안 버벅거리게 돼서 입에서 나오게 되는데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레벨이 좀 있기 때문에 본인은 조금 어려운 거를 공부를 해야 되는 레벨이라고 착각을 해서 한 5%에서 10% 정도는 꾸준하게 심플한 단어들 앞에서 단순 단어 앞에서 버벅거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신경을 덜 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심플한 단어들 앞에서 버벅거리는 현상이 너무 많은 학생들한테서 발견이 돼요. 그래서 제가 꼭 좀 여러분들이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여기서 쭉 알려드린 것 내에서 단순 단어뿐만이 아니고 구조 때문에 버벅거릴 수도 있고 단어가 2개 이상이 떠올라서 충돌을 해서 버벅거릴 수도 있다는 거 꼭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어떤 부분에서 버벅거리는지에 따라서 그쵸 어떤 것을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게 예를 들면 바뀔 수가 있다는 거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레벨이 조금 있다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은 꼭 본인이 심플한 단어들 너무 자기 입장에서는 쉬운 단어인데 그 단어를 뱉기 전에 버벅거리는지 안 버벅거리는지 꼭 스스로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참고로 하나 알려드리게 되게 되면 학원에 수업을 할 때 처음 오시는 분들 중에서 외국을 좀 갔다 오셨거나 아니면은 영어 공부를 자기 스스로 좀 이렇게 했거나 이런 분들 중에서 좀 약간 자신감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심플한 너무 단순한 단어들 앞에서 버벅거리게 되게 되면 대부분 그분들 멋쩍어 하는 웃음을 지으면서 그냥 넘기세요. 절대로 그런 버릇 안 좋고요. 그런 버릇이 생기게 되게 되면 그 심플한 단어 앞에서 버벅거렸던 거 또 버벅거리실 거기 때문에 그쵸 멋쩍은 웃음 지으면서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 단어들 버벅거렸던 단어들 아무리 심플한 단어들이라고 하지라도 뽑아서 연습을 하시게 되게 되면 혼자 연습하시는 거니까 연습하시게 되게 되면 추후에는 그 심플한 단어들 쉬운 단어들 내 입에선 당연히 안 버벅거리고 나와야 되는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단어들이 자연스럽게 실제로 정말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실 거다. 꼭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쭉 이렇게 알아봤고요. 제가 다음 예문을 또 하나 가져왔는데 한번 볼까요? 자, 보시게 되게 되면 네가 생각하는 게 항상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중요해. 아마리 레벨이 낮으신 분들은 이 문장을 보시고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쵸? 일단은 구조를 보게 되면 이 가주어로 시작을 하는 문장이죠. 그쵸? 여기에서는 일단은 뽑아야 되는 거 제가 한번 쭉 불러볼까요? 1번에서 예를 들면 맨 처음 it 앞에서 버벅거렸다고 하게 되게 되면 아마도 또 내용 아니면 그쵸? 아니면은 여기에서 조금 감을 잡으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문장을 또 어떤 주어로 시작해야 하는가 이게 또 헷갈려서 버벅거렸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이 부분은 또 좀 이따가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어떤 문장으로 시작했는데 헷갈렸다면은 이 가주어가 안 익숙하신 거죠. 그렇죠? 가주어가 안 익숙하신 거고 그 다음에 to think 앞에서 그렇죠? 버벅거렸다 혹은 not 앞에서 not 앞이나 to think 앞에서 버벅거렸다 하게 되게 되면 to 부정사의 부정 그렇죠? 이 구조가 안 익숙해서 버벅거렸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아마도 that 앞에서 버벅거렸다고 하게 되면은 이제 종속 that 이게 안 익숙해서 버벅거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종속 that 속 접속사 that이 안 익숙해서 버벅거렸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고 제가 일부러 이제 구조적인 것만 지금 먼저 쭉 알려드린 거고 what 앞에서 버벅거렸다고 하게 되면 또 그쵸 what 관계대명사 그리고 이 what 관계대명사를 주어로 쓰는 게
그죠? what 관계대명사 자체가 안 익숙할 수도 있고, what 관계대명사를 주어로 쓰는 게 안 익숙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쵸? 그 다음에 뭐 단어적인 걸로 보게 되게 되면, 단순 단어로 보게 되면, right라고 하는, important란 단어, 혹 아니면 right란 단어. 요 정도 제 생각에는 안 익숙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실제로 레벨이 좀 많이 낮으신 분들을 보게 되면 important라는 단어를 대부분 뭐 쉬운 단어로 인지를 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음절이 조금 길기 때문에 알고 있다 하더라도 important 단어 이런 단어 앞에서 버벅거렸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right, wrong 이런 단어들도 실제로 많은 분들이 쉽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하기 할 때는 안 익숙해서 버벅거렸을 가능성도 충분히 제 생각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번호로 뭐 1, 2, 3, 4, 5, 6, 7 이렇게 표시하진 않았지만 자기가 버벅거린 부분에 따라서 한 요 정도 뽑아서 공부를 하시면 어느 부분에서 버벅거리냐에 따라서 1, 2, 3, 4, 5 중에서 어떤 것을 뽑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 문장이 나왔으니까 제가 이 타이밍에 문장을 어떤 주어로 시작해야 되는가 이걸 한번 제가 언급을 좀 해드려 볼까요? 그쵸? 제가 한국말을 쭉 이렇게 적어 놔봤는데 여러분도 한번 보시겠어요? 자, 첫 번째 한국말은 네가 생각하는 게 항상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중요해. 그쵸? 그 다음에 너가 항상 옳은 건 아니야. 왜 네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네가 왜 옳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번엔 네가 틀렸어. 중요한 건 네가 항상 옳지 않다는 거야. 혹은 뭐 중요한 건 네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네가 왜 옳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보자. 자, 대부분 지금 제가 한국말 적어놨던 문장들이 거의 그러니까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결국에는 같은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거, 그 핵심적인 내용은 똑같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렇죠? 한국말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이 문장 전부 다가 여러분들 아마 영작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주어가 다 다르실 겁니다. 그쵸? 그래서 실제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물론 이제 이렇게 한국말로 떠올랐던 걸 번역을 하는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어떤 느낌인지 이런 느낌에 따라서 문장이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말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문장의 구조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이 중에서 어떤 말을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은데 어떻게 표현하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구조가 달라진다라는 거, 그래서 주어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주어가 결정이 되게 되면 그 전체적인 구조가 그쵸? 그 주어 때문에 결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이거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적어드렸던 예문을 한번 영작을 다 해보시게 되게 되면 아마도 여러분들 대부분 주어가 다 다르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게 되면 다 다르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이 하고 싶은 말의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말하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주어가 달라지고 그 주어가 결정이 되는 순간 문장의 구조가 결정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it 앞에서 여기 문장에서 it 앞에 문장이 시작하기 전에 버벅거리게 되게 되면 첫 번째로 내용이 안 떠올라서 기억이 안 나서 버벅거렸거나 혹은 내용은 떠올랐는데 그 내용을 어떤 식으로 문장을 만들지 어떤 식으로 문장을 표현을 해야 되는지 이게 헷갈려서 주어부터 헷갈려서 버벅거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쵸?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조금 이해를 꼭 하셨으면 해서 특히나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제 학생들이 이해를 했으면 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게 되면 제가 한국말을 적어놓은 이 한국말들을 보시면서 그쵸? 이제 내가 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있구나. 근데 어떻게 말하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주어가 달라지고 그 주어가 달라짐으로써 나머지 단어들의 조합, 구조가 달라질 수 있구나. 요거를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레벨이 좀 있으신 분들, 이거는 이제 추후에 아이디어 공부하는 데 가서 집중적으로 다룰 생각인데, 실제로 뭐 레벨이 좀 이렇게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은, 그쵸? 이런, 하고자 뭔가 말을 할 때 어떤 내용적인 것이 딱 떠오르게 되게 되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실제로 뭐 한 가지, 두 가지만 떠오르는 게 아니고 한 구조적으로 네 가지, 다섯 가지 이렇게 다 떠오르는 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레벨이 좀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이제 구조를 이렇게 제가 한국말을 여러 개를 적어놓은 것처럼 영어 문장이 나오게 되게 되면 구조를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시게 되면 충분히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 다시 주어 앞에서 주어를 말하기 전부터 뻐벅거리게 되게 되면 내용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주어를 어떤 걸로 시작을 해야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형성이 되는가, 그쵸? 이게 헷갈려서 주어를 뭐부터 던져야 되는지를 몰라서 뻐벅거렸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 주어가 결정이 되게 되면 그 나머지 구조들이 결정이 된다는 거 꼭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예문을 또 한 개 더 가져왔거든요. 한 개만 더 보실까요? 이거는 제가 따로 해드리진 않을 건데, 이번 영상에서. 자, 물이 끓는 동안 야채를 썰어서 준비해 놓는 게 다음 단계다. 자, 이 말을 조금 더 이제 실제로 제 입에서 나올 법하게 하게 되게 되면, 야, 물이 끓는 동안 야채를 썰어 놔야 돼. 아니면은, 야,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물이 끓는 동안 야채를 썰어서 준비를 해놔야 돼. 야채를 썰어서 준비해놔야 돼. 물이 끓는 동안. 그쵸? 자, 이것도 각각의 어느 부분에서 버벅거렸을 때 어떤 거를 뽑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제가 드리는 이런 예문보다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말했을 때 버벅거린 부분이 기억이 나고, 그 기억나는 부분에서 그 이제 버벅거렸을 때 그 부분에서 단어인지 내용인지 구조인지를 스스로 파악을 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약간 숙제 이런 느낌으로 한번 이 문장 스스로 파악해보세요, 이런 개념이니까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문장을 제가 왜 꺼내놨냐면, 이렇게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그쵸? 자, 이렇게 제가 쭉 한번 적어봤어요. 제가 구조를 일부러 바꿔봤거든요. 여러분들, 실제로 제가 단어 공부라는 명칭을 써서 이제 단어 공부를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알려드리는 영상에서 절대로 비슷하게 말을 만들지 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자, 같은 말인데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 구조를 써서, 그쵸? 또 보시게 되게 되면 주어가 좀 다르죠. 그쵸? 주어를 다 좀 제가 다르게 이렇게 일부러 해놨어요. 잠시만요. 그쵸? 그쵸? 자, 다 주어를 좀 다르게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도 다른 구조로 바꿔보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참고로 하나 더 알려드리게 되면, 자, 물이 끓는 동안 이 부분, 그쵸? While the water is boiling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일부분은 특히 따로 구조를 이렇게 많이 바꾸진 않았는데 꼭 아셨으면 좋겠는 게, 자, While the water is boiling 이렇게 났을 때 이 접속사 부분을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이, 자, getting the veggies chopped is the next step. 이게 이제 본문장이죠. 이 문장 대부분 앞에 쓰세요. 그쵸? 그러면은 연습을 하실 때 이것도 약간 구조를 바꾸는 것 생각하시면 돼요. 뒤쪽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것도 한번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학생들이 말을 할 때 약간 습관들을 보거든요. 습관들, 뭐가 고정이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그러면은 이런 접속사 같은 경우도 실제 본 문장이 나오기 전에 이런 종속문 이런 것들이 항상 먼저 던지는 학생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문을 만들어 보실 때 이런 것도 뒤쪽에다가 한번 두고 이런 것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게 되면 제가 그쵸? 첫 번째로 단순 단어, 그쵸?만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구조도 뽑아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용 때문에 버벅거릴 수도 있다는 거 제가 언급을 해드렸었죠. 그쵸? 자, 문장에서 말을 하실 때, 어떤 문장을 뱉어내셨을 때 어떤 부분에서 버벅거리는지에 따라서 무엇을 공부를 해야 되는가가 결정이 된다는 거. 자, 이걸 한번 적어볼까요? 그쵸? 쭉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쵸? 어떤 부분에서 버벅거렸을 때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가가 결정이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 공부해야 되는 것이, 뭐를 해야 하는 것이 단순 단어가 아닐 수 있다. 그쵸?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버벅거리는 이유, 그쵸? 제가 5개 정도 쭉 설명해 드렸죠.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구조를, 그쵸? 예문을 만드실 때 구조를 바꾸면서 해야 한다. 이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조금 따로 설명을 드렸던 게, 이제 문장이 시작 전에 이렇게 버벅거리게 되게 되면 이제 그 문장의 주어를 어떤 거를 써서 시작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주어가 결정이 되게 되면 나머지 구조가 결정이 된다는 걸 설명을 드리면서, 그쵸?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하고 싶은 말 혹은 내용이 그쵸? 어떤 식으로 문장이 성립이 되는지는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다. 그쵸? 제가 한국말을 아까 전에 이렇게 쭉 적어드린 것처럼, 그쵸? 이렇게 쭉 적어드린 것처럼 하고 싶은 말을 어떤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야 되고 그 문장이 어떻게 성립이 되는지는 그쵸? 한 개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다. 그렇기 때문에 이 5번 때문에 예문을 만드실 때 구조를 바꾸면서 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쵸. 뭐, 이제 이번 영상을 끝으로 경험 주제를 공부는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건데, 그쵸. 아마도 이 마무리 두 번째 영상이 그래도 제 생각에는 실제 제 학생들한테는 가장 조금 유익한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 제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제 공부 방법대로 공부를 하고 계시다고 하게 되게 되면 아마도 공부를 스스로 좀 이렇게 집중해서 열심히 해보시게 되게 되면 이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얼마나 중요한지 스스로 아실 수가 깨달으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아마도 공부를 안 해보시고 지금 제 영상을 이해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해가 잘 안 되실 가능성이 크고요. 머리가 이해를 했다 하더라도 아마도 이게 그쵸, 몸이 이해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래도 좀 그쵸? 그러면 좀 크게 조바심을 내지 마시고 시간을 좀 투자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다음 영상은 이제 경험 주제를 넘어가서 아이디어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경험 주제로 공부를 할 때 알려드린 부분에서 이 단어 공부, 즉 후작업, 제가 이 명칭을 후작업으로 바꾼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후작업 하는 부분, 이 부분은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꼭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